2024년 여름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만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채 하나의 리듬에 맞춰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K-팝 아이돌과 팬들이 나란히 춤을 추는 순간 그 공간은 단순한 콘서트장이 아니라 국경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K-콘 KCON이라는 이름으로 14년째 이어져 온 이 축제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명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웅변하는 상징적인 무대다. 사회에 걸쳐 총 12만 5천 명이 현장을 찾았고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찾아온 팬들이 줄을 이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은 이 팬들은 단지 아이돌의 무대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연대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날아왔다. 음악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공동체, 전 세계 K-팝 팬덤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소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인류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동감 넘치는 사례다. K-팝의 세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뜻밖의 싹을 틔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 결정은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들 문화적 쓰나미의 출발점이 되었다. 초창기 한류는 주로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H.O.T.S. S. 잭스키스 같은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은 아시아 팬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H.O.T. 외 중국 공연은 수만 명의 팬이 운집하며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K-팝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이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K-팝의 아시아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시기 K-팝 산업은 치밀한 트레이닝 시스템, 고품질의 안무, 세련된 비주얼을 결합한 독자적인 아이돌 제조 방식을 확립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춤, 외모,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K-팝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다. 진정한 전환점은 2012년에 찾아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며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말춤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 전파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BTS의 등장과 함께 K-팝 팬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 BTS는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악 속에 청춘의 고민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들의 팬덤 ARMY는 단순한 음악, 팬클럽을 넘어 사회운동에도 참여하는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공동체로 진화했다.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UN 총회 연설대에 서고 그래미 무대에 오르는 BTS의 여정은 K-팝이 세계 주류 문화의 중심으로 편입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오늘날 K-팝 팬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다양성이다.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정 연령, 성별, 국적, 인종으로 규정할 수 없다. 10대 청소년부터 40대 직장인까지, 아시아계 이민자부터 남미의 토착 문화 속에서 자란 청년까지, K-팝 팬덤은 인류의 다양성만큼이나 넓고 복잡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K-팝 소비의 핵심 시장이다. 일본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아이돌 문화와 K-팝이 만나 독특한 팬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물리적 음반 판매량과 콘서트 동원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K-팝이 젊은 세대의 일상, 문화로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이들 나라에서 K-팝 커버 댄스팀을 결성하고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청소년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북미와 유럽에서의 성장은 더욱 눈부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K-팝은 아시아 커뮤니티 내의 틈새 문화였지만 지금은 메인스트림 팝 문화의 당당한 일부가 되었다. K-콘 LA에 12만 5천 명이 운집한다는 사실은 K-팝이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훨씬 넘어선 보편적 대중문화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도 대형 K-팝 콘서트가 열리고 있으며, 아이돌 그룹들의 유럽 투어는 몇 분 만에 매진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중남미의 K-팝 열기는 어쩌면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K-팝 팬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지역에서 K-팝이 이토록 강렬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K-팝이 담고 있는 청춘의 감정, 우정, 꿈과 좌절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한다. 또한 중남미의 젊은 세대가 미국 중심의 팝 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K-팝의 매력을 느낀다는 시각도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K-팝 팬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K-팝 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와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SNS와 유튜브로 극복하며 글로벌 팬덤과 연결되어 있다. K-팝 팬덤이 이토록 강력하고 독특한 문화 현상이 된 데에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유튜브, 트위터연 X, 인스타그램, 틱톡, 위버스 등의 플랫폼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뿐 아니라 팬들이 서로 연결되고 팬덤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K-팝 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그들은 능동적인 콘텐츠 생산자이자 문화 번역가이자 마케터다. 팬들은 아이돌의 공연 영상을 직접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돌의 한국어 가사와 인터뷰를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수십 가지 언어로 번역해 공유한다. 이 자발적인 번역 활동은 공식 레이블이 커버하지 못하는 수많은 언어권 팬들을 K-팝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교량 역할을 했다. 커버 댄스 문화도 K-팝 팬덤의 독특한 특징이다. 전 세계 팬들이 아이돌의 안무를 배워 직접 춤추고 이를 영상으로 올리는 문화는 K-팝을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변환시켰다. K-콘 무대에서 팬들이 아이돌과 나란히 춤을 추는 순간은 이 문화의 정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튜브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전 세계 팬들이 완벽하게 K-팝 안무를 소화하는 영상이 수백만 건 이상 올라와 있다. 팬 아트, 팬픽션, 팬 편집 영상 등 2차 창작물의 생산도 활발하다. 이는 팬덤을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창조자로 만들며 아이돌의 이미지와 서사를 팬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독특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이 생태계 안에서 팬들은 자신의 미술 실력, 글쓰기 능력, 영상 편집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며 K-팝 팬덤이 일종의 창작 학교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트리밍 총공, 차트 조작 방지, 캠페인 음반 집단 구매 등 조직적인 팬 활동도 K-팝 팬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BTS 아미가 조직적인 스트리밍 캠페인을 통해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것은 유명한 사례다. 이는 팬덤이 음악 산업의 상업적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K-콘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그것은 K-팝이라는 공통 언어를 가진 전 세계 팬들이 물리적으로 만나는 가장 거대한 광장이다. 2012년 처음 시작된 K-콘은 13년의 역사 속에서 K-팝 팬덤의 성장과 함께 진화해왔고, 오늘날에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문화 박람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LA K-콘에는 K-팝 아이돌부터 배우까지 총 37팀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콘서트 무대뿐 아니라 팬미팅, 사인회, 팬들이 아티스트와 함께 무대에 서는 특별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팬들의 열정은 K-팝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를 말해준다. K-콘의 또 다른 핵심은 K-라이프 스타일 체험 공간이다. 107개 기업이 참여하고 358개 부스가 운영된 이번 행사에서는 K-뷰티, K-푸드, K-패션, K-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유독 뜨거웠다. 세럼, 크림, 선스크린 등 한국 화장품에 대한 열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소비 트렌드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K-뷰티 기업 관계자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의 60% 이상이 해외 소비자라고 밝혔다. 66개 브랜드, 164개 제품을 들고 K-콘 현장을 찾은 이 기업은 내년 미국 오프라인 1호점 개설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LA시는 14년간 K-콘이 LA에 가져다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8월 1일을 공식 K-콘 데이로 지정했다. 이는 K-팝이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졌음을 공권력이 인증한 상징적 사건이다. K-팝 팬덤은 감정적 현상이기 이전에 거대한 경제적 현상이기도 하다. 팬들의 열정은 음반, 굿즈, 콘서트 티켓, 스트리밍, 아이돌이 광고하는 상품 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K-팝 음반 시장은 스트리밍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역설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팬들은 포토카드, 라이너, 노트, 멤버별 포스터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는 음반을 수집하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장씩 구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2023년 기준 K-팝 음반 시장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일부 아이돌 그룹의 앨범은 발매 첫 주에 수백만 장이 팔리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콘서트와 투어 시장도 마찬가지다. K-팝 아이돌의 월드 투어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투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등의 월드 투어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관광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K콘이 LA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팝의 경제적 영향은 음악 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K-뷰티 시장의 글로벌 성장에는 K-팝 아이돌의 피부와 메이크업을 따라 하고 싶은 팬들의 욕망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푸드 역시 K-팝 팬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국 관광산업도 K-팝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덕분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K-팝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변화는 경제적 수치보다 훨씬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K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광경 중 하나는 피부색도 언어도 출신 나라도 모두 다른 팬들이 같은 가사를 함께 노래하고 같은 안무를 함께 추는 장면이다. 음악이 만들어낸 이 연대는 어떤 정치적 구호나 외교적 노력보다도 진솔하고 강력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다. 한국 문화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교류하는 이 공간에서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진정한 문화 축제로 변화한다. K-팝 팬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돌의 가사와 인터뷰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는 더 넓게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K-팝의 영향이 크다. 아시아계 정체성의 관점에서도 K-팝의 영향은 의미심장하다. 오랫동안 주류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인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K-팝 아이돌들이 미국의 주류 무대와 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팝은 아시아인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K-팝 팬덤 문화에는 그늘도 있다. 지나친 아이돌 숭배, 팬덤 간의 갈등과 사이버 불링, 아이돌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투자, 일부 팬들 사이의 독성적인 문화 등은 K-팝 팬덤이 성찰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K-팝 산업 내부의 혹독한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아이돌의 정신적 건강 문제, 과도한 팬 서비스 요구 등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이다. 건강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팬들 스스로의 성숙과 K-팝 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수 있는가 오늘의 K-팝 팬덤은 분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와 깊이를 가진 문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K-팝과 그 팬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기술의 발전은 K-팝 팬덤의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은 팬들이 아이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부 기획사는 AI를 활용한 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상 콘서트와 메타버스 팬 미팅 등 새로운 형태의 팬 경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K-팝 산업 자체도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SM, JYP, YG, HYB 등 소수의 대형 기획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아이돌을 배출하며 K-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또한 한국인 멤버만으로 구성되었던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K-팝 그룹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K-팝이 점차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팝이 아니라 특정 방식론과 미학을 공유하는 글로벌 장르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팬덤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요구와 반응이 실시간으로 기획사에 전달되는 오늘날 팬덤은 K-팝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공동 저자에 가깝다. 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K-팝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결론 음악이 세계를 이을 때 LA의 K-콘 무대 위 아이돌과 팬이 함께 춤추는 그 순간은 K-팝 팬덤이 만들어낸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단면이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안에는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온 무언가가 담겨 있다. K-팝 팬덤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인간적 현상이 그렇듯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함께 과제와 모순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통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현상은 우리 시대가 목격하는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화 실험임에 틀림없다. LA가 K-콘 데이를 공식 지정한 것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도시와 사랑과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다. 그들의 사랑이 K-팝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써나가고 있다. 음악은 세계를 잇는다. K-팝은 그 명제를 21세기 가장 생생한 언어로 증명하고 있다. K-팝 팬덤은 감정적 현상이기 이전에 거대한 경제적 현상이기도 하다. 팬들의 열정은 음반, 굿즈, 콘서트 티켓, 스트리밍, 아이돌이 광고하는 상품 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K-팝 음반 시장은 스트리밍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역설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팬들은 포토카드, 라이너, 노트, 멤버별 포스터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는 음반을 수집하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장씩 구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2023년 기준 K-팝 음반 시장의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일부 아이돌 그룹의 앨범은 발매 첫 주에 수백만 장이 팔리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콘서트와 투어 시장도 마찬가지다. K-팝 아이돌의 월드 투어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투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등의 월드 투어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관광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케이콘이 LA 경제에 기여하는 것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팝의 경제적 영향은 음악 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K-뷰티 시장의 글로벌 성장에는 K-팝 아이돌의 피부와 메이크업을 따라 하고 싶은 팬들의 욕망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K-푸드 역시 K-팝 팬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국 관광산업도 K-팝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덕분에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K-팝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K-팝 팬덤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변화는 경제적 수치보다 훨씬 측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K-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광경 중 하나는 피부색도 언어도 출신 나라도 모두 다른 팬들이 같은 가사를 함께 노래하고 같은 안무를 함께 추는 장면이다. 음악이 만들어낸 이 연대는 어떤 정치적 구호나 외교적 노력보다도 진솔하고 강력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다. 한국 문화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교류하는 이 공간에서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진정한 문화 축제로 변화한다. K-팝 팬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돌의 가사와 인터뷰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는 더 넓게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K-팝의 영향이 크다. 아시아계 정체성의 관점에서도 K-팝의 영향은 의미심장하다. 오랫동안 주류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인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K-팝 아이돌들이 미국의 주류 무대와 미디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팝은 아시아인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K-팝 팬덤 문화에는 그늘도 있다. 지나친 아이돌 숭배, 팬덤 간의 갈등과 사이버 불링, 아이돌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투자, 일부 팬들 사이의 독성적인 문화 등은 K-팝 팬덤이 성찰해야 할 과제들이다. 또한 K-팝 산업 내부의 혹독한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아이돌의 정신적 건강 문제, 과도한 팬 서비스 요구 등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슈들이다. 건강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팬들 스스로의 성숙과 K-팝 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수 있는가 오늘의 K-팝 팬덤은 분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와 깊이를 가진 문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K-팝과 그 팬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기술의 발전은 K-팝 팬덤의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은 팬들이 아이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부 기획사는 AI를 활용한 팬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상 콘서트와 메타버스 팬 미팅 등 새로운 형태의 팬 경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K-팝 산업 자체도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SM, JYP, YG, HYB 등 소수의 대형 기획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아이돌을 배출하며 K-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또한 한국인 멤버만으로 구성되었던 초창기와 달리 이제는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이 K-팝 그룹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K-팝이 점차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팝이 아니라 특정 방식론과 미학을 공유하는 글로벌 장르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팬덤이 K-팝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팬들의 요구와 반응이 실시간으로 기획사에 전달되는 오늘날 팬덤은 K-팝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공동 저자에 가깝다. 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K-팝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며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결론 음악이 세계를 이을 때 LA의 K-콘 무대 위 아이돌과 팬이 함께 춤추는 그 순간은 K-팝 팬덤이 만들어낸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단면이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안에는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온 무언가가 담겨 있다. K-팝 팬덤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인간적 현상이 그렇듯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함께 과제와 모순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통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현상은 우리 시대가 목격하는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화 실험임에 틀림없다. LA가 K-콘 데이를 공식 지정한 것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도시와 사랑과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향해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다. 그들의 사랑이 K-팝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써나가고 있다. 음악은 세계를 잇는다. K-팝은 그 명제를 21세기 가장 생생한 언어로 증명하고 있다.